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종합이형 과실 이제 문제풀이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복분자 뭐 감귤 오디에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 있잖아요. 요게 품목이 좀 첨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거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블루베리 같은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 요거 조금 잘 알아놔야겠죠. 여기 이제 주요 학습 포인트는 이게 여기에 있는 품목들은 이제 수확량 조사를 안 해요. 수확량 조사를 안 하는 품목들이고, 이 조사 방법을 좀 알아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복분자나 감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조사 방법 같은 거 잘 챙겨놔야 돼요, 오디랑. 그리고 무화과는 수확 전인데 수확 전에는 종합이형 과수 있잖아요. 과수하고 평수미평으로 이렇게 수확량 산출해갖고 피해율 산출하거든요. 이건 동일해요. 이게 동일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거 이제 알아놔야겠죠. 근데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것이 뭐 적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게 플로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면 되고, 감귤에는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동상해보험금, 그 다음에 추가보장보험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감귤들 잘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복분자는 과수 품목 있잖아요. 나무에 열리는 가수 중에서 복분자만이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줘요. 경작불능보험금.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밭작물이나 논작물에서 경불금 안 주는 거, 경작불능보 안 주는 거, 차는 안 주고 복분자만 경작불능보험금 준다는 거. 블루베리가 이제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 보험금 계산 좀 알아놔야 되고, 여기 이제 문제 보면 무화과가 한 2번 기출됐고, 감귤 있잖아요. 이것도 한 2번 나왔고, 복분자나 또 이제 복분자 보험금 계산하는 거, 경작불능 계산하는 거, 이게 단답서술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10회 때 안 나오고, 여기서 그 9회 10회 때 연속, 8회 9회 때 연속 15점짜리 2번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신규로 들어온 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과실 손해조사에서 이게 두릅하고 이제 블루베리가 있는데, 교재는 235페이지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두릅은 조사 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조사 시기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주로 이제 결실 완료 시점에서 수확 전에 조사한다. 요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교재 없으니까, 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과실손해조사 조사 방법은 다 이런 거 뭐 특별히 이제 볼 필요는 없고, 다른 거고 똑같으니까, 표본 구간 선정한 게 두릅 내 상태 조사 있잖아요. 선정된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1m를 길이를 구획하여 표본 구간의 총 정화지수와 피해 정화지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표본주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표본주, 정화지라는 거 위에 이렇게 두릅 달린 걸 갖다 정화지라고 그래요. 정화지수가 몇 개냐. 근데 여기 이제 가로 세로 있잖아요. 요거 1m. 가로 세로 최소 1m를 기울이는 거예요. 1m, 여기 1m, 여기 1m. 요 안에 이제 두릅나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게 달린 정화지들 있잖아요. 여기서 총 정화지수에서 피해 정화지수 있잖아요. 요거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쪽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알아내서 수치 같은 거 알아놓으세요. 두릅은 최소 가로 세로 1m씩, 표본주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1m씩 그 안에 총 정화지수와 피해 정화지수 조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손해장에서 이제 대상 이제 블루베리 있잖아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눈이 형성되고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그냥 수정 같은 거 해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꽃눈이나 이 꽃들이 피해 본다거나 열매가 피해 봤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꽃이나 꽃눈 있잖아요. 피해 조사를 하는데, 사고 접수한 농지를 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나 사고 접수 직후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 가서 접수가 되면 피해 사실을 확인해갖고, 피해가 있으면 꽃눈 피해 있으면 꽃눈 조사, 꽃 피해일 때는 꽃 피해 조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에 한다든가, 그냥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봤을 때 바로 피해가 예상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없이 사고 접수 후에 바로 가서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나머지도 여기 이제 뭐 실제 가서 고사수수, 조사 대상 수수 조사하고 나머지하고 이제 다 똑같으니까
요런 거 똑같고, 이제 표본 가지 선정하는데, 요거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한 개를 표본 가지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표본주가 이제 두루 블루베리 선정했으면, 여기서 결과지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 있거든요. 요렇게 이 결과지 한 개를 표본 가지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결과지. 이렇게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여기 결과지라는 거 열매가 맺힌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결과 모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 어미가지를 갖다 결과 모지라고, 결과지 한 개를 표본가지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표본가지가 전체 꽃수 있잖아요. 전체 눈수나 피의 눈수를 조사한다든가, 전체 꽃수 피해 왔으면 꽃수나 피의 꽃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이게 수치 있잖아요. 결과지 한 개를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OD 같은 경우는 결과모지,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블루베리는 가장 긴 결과지 한 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자, 두루버거 블루베리 조사 방법 신규로 들어오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여기 보험금 계산 플로우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40페이지 보시면 돼요. 240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복분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복분자는 이 표본 포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표본 포기에 이렇게 결과 모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결과 모지. 요걸로 그러거든요. 이 결과 모지로. 평년 결과 모지에서 수학 가능 결과 모지 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고사 결과 모지로 보는 거거든요. 이쪽에. 표본 포기 한 포기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표본 포기 양쪽으로 이렇게 2포기씩 해가지고 2포기에서 한 구간당 5포기를 가지고 요렇게 한 구간당 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하거든요. 이렇게 수정분량 환산 고사하는 결과 모지수하고, 이 결과 모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결과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송이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이게 송이가 달려 있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고, 결과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어미가지 있잖아요. 결과지가 또 뻗어나온 이게 원가지 있잖아요. 이걸 결과 모지라고 그래요. 묘지. 요렇게. 그리고 복분자 피해율은 종합이면 고사 결과 모지수고, 특정이면 고사 결과 모지수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서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이면 수학 전에는 종합이험을 보장이고,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이험으로 이제 태풍 강풍 우방만 보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결과 모지수, 이게 고사된 결과 모지수를 다 산출을 해가지고 피해율을 한 번에 산출하고 보험금 한 번에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자, 종합이행 과실 손해 종합이행 고사 결과모지 산출하면, 이때는 평년 결과모지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있잖아요. 그거 뺀 것을 갖다 평년 결과모지수 빼주고, 거기서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빼준 게 고사 결과모지수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이게 수학 가능 결과모지수예요. 수학 가능 결과모지수. 이렇게 보면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하고 평수 미평으로 똑같이 보면 돼요. 이게 평년 수학량이라 보고, 종합이형 과수에서 요걸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정분량 환산 골감에서 뺀 거 있잖아요. 요게 수학량이라 보면 되고, 여기 전체에다 미보상 비율 곱한 거 있잖아요. 그게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분자 보면은 굉장히 막 식이 길어서 그러지 그렇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간단해요. 자, 계산 풀로 올 때 요런 순서대로 쭉 계산하면 돼요. 평년 결과 모지수는 요거는 주어져요. 표본 포기 한 포기당 그 결과 모지수가 몇 개냐, 이건 주어지는 거니까 그 주어진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 전체 표본 구간에 있는 거 전체 결과 모지수 합계를 표본 구간 수에다 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죠. 그게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예요. 이거는 한 포기로 가지고 한 포기당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한 포기당 수학 가능 결과 모지수 빼가지고 그걸 고사 결과 모지수로 잡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 불가능한 고사 결과 모지수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로 찾아내는 거거든요. 첫째는 이때는 이제 수정분량 환산 계수를 산출해야 돼. 수정분량 환산 계수는 이 표본 포기에서 6송이를 추출해요.
여섯 속에 표본폭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표본폭에서 요런 송이 있잖아요. 여섯 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저기, 피해 열매수 있잖아요. 수정 분량, 수정이 안 된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준 거에서 0.2로, 이게 자연 수정 분량률이거든요. 요거 뺀 게 수정 분량 환산계수예요. 그래서 복분자에서는 이 수정 분량 환산계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수학 개시 후에는 그 수학감소 환산계수 있잖아요. 그것만 산출하면 그냥 집계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요거 전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표본구간수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정분량 환산계수 있잖아요. 요거는 표본 구간별로 산정해야 돼요. 표본 구간별로 표본주 있잖아요. 표본 5폭이면 표본 구간이 한 표본 구간이 5폭인데 그 중에서 한 폭에서 6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 수정분량 환산계수를 산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냐? 표본 구간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 있잖아요. 합계를 표본 구간 수정분량 환산계수 있잖아요. 곱해가지고 표본 구간로 싹 이게 시그마가 합친 거예요. 이 표본 구간별로 이렇게 곱해갖고 구해가지고 전부 다 합친 거 있잖아요. 이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하면 돼요. 5. 그러면은 이게 한 폭이당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물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표본 구간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물수 합계를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표본 구간별로 그 수정분량 환산계수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곱하기 수정분량 환산계수 곱해버리면은 그게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돼버려요. 그렇게 산출해보게 되겠네요. 복분자 의외로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요렇게 수정분량 환산계수만 정확히 산출하면은 쉽게 산출한다. 그리고 수정분량 환산계수는 표본 구간의 그 표본폭이 한 폭에서 6송에서 추출해갖고 수정분량 환산계수 산출해가지고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있잖아요. 산출할 때는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에다 표본 구간별 수정분량 환산계수 있잖아요. 곱해가지고 이걸 싹 더한 다음에 표본까지 다 더한 다음에 표본 구간수 곱하기 전체 표본폭이 있잖아요.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하면은 요게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평년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면 돼요. 이게 여기에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빼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빼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도 되고 어차피 요거에다가 요렇게 가로친 거 있잖아요. 요거에다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한 게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빼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한번 구해가지고 여기서 빼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에서 있잖아요. 이게 공통이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버려도 여기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요. 자,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특정의 문제 수학 개시 후에 이제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산출하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산출하면 돼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여기엔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가 들어가는데 요건 뭐냐면 기준 일자면 잔여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 빼면 돼요. 기준 일자면 이게 잔결 이렇게 해오세요. 잔결. 기준 일자면 잔여 수학량 비율 있잖아요.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산식에 의해서 이거 산출하면 돼요. 요건 산출하면 되고 결실은 수학가는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로 나눠주면 돼요. 요것도 표본포기에서 6송이를 추출을 하면 돼요. 표본포기가 이렇게 쭉쭉 있다면 여기서 6개 해가지고 요거는 표본 구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포기 있잖아요. 포기에서 6송이를 추출해갖고 전체 있잖아요. 전체 다 가지고 하면 돼요.
전체 다 가지고 수학 가능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 있잖아요. 요렇게 교재는 뭐 전체 개화수라고 나누는데 전체 열매수로 나누면 결실률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빼면 수학감소 한상계수가 되고, 누적 수학감소의 한상계수라는 것은 이 수학계시 외에도 해차별로 또 여기서 사고 나고 여기서 사고 나고 계속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 사고 날 때마다 이게 수학감소 한상계수를 구해가지고 다 더한 거 있잖아요. 더한 것이 누적 수학감소 한상계수예요. 근데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물수 들어갈 때는 누적 수학감소 한상 계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상 결과에서 저기 수학전 사고 났을 때 이게 구한 거 있잖아요. 요게 수학가는 요게 이제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거든요. 쉽게 하면서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정불량 환상 결과물에서 이제 수학전에 구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누적 수학감소 한상 계수 곱하면은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 수정불량 환상 고사 빼는데, 전에 사고가 없어갖고 이걸 산출을 못했을 때는 이 대신에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 누적 수학감소 한상계수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계시 전에 사고가 없으면은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 누적 수학감소 한상계수 곱하면 된다. 그리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감소 한상 결과물에서 미보상 비율 곱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물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물에서 빼면 되는데, 이것도 한 번에 산출해 버려도 돼요. 수학검소 한상 고사 결과 모지수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있잖아요. 요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 모지수에다 1- 미보상 비율 이렇게 곱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할 때에 기준일자 및 자녀수학량 비율 산출할 때 있잖아요. 기준일자는 사고일자가 되는 거예요. 사고일자. 조사일자가 아니에요. 사고일자예요. 요때게 1일에서 7일까지일 때는 98- 사고 발생일자 빼주면 돼요. 요게 기준일자면 자녀 수학량 비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8일에서 20일 있잖아요. 8일에서 20일은 사고 발생일자의 제곱에다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플러스 460 나누기 2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암기해 줘야 돼요. 요거 암기해야 돼요. 문제에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기준일자면 자녀 수학량 비율 산출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피해율은 이제 종합위험과 특정이면 고사를 합친해서 평년 결과물에서 나눠주면 되거든. 지급보험은 보험가액과 피해를 자기 부담을 곱하면 되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분자 여러분들이 식만 복잡하지 의외로 간단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쭉 요런 플로우를 알고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다 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OD. 여러분들 교재는 242페이지 보시면 돼요. OD는 요렇게 결과 모지에 있잖아요. 결과 모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로 이렇게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 모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온 다음에 여기 OD들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 모지 3개 있잖아요. 가장 결과 모지 이런 것들 3개를 선정해가지고 여기 환상결실수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환상결실수. 환상결실수는 뭐냐면, 환상결실수만 산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환상결실수는 표본가지에 달려있는 이 결실수들을 있겠잖아요. 이 합계해서 표본가지 길이 합계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표본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 합계를 표본가지 길이 합계 나오면 이게 환상결실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OD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계산 플로우는. OD는 수학 개시 후에는 보상 안 해요. 수학 개시 전에 끝나버려요. 환상결실수는 표본주 전체 결실수를 표본주 전체 가지 길이 합계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메타당 길이당 환상결실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결실수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제 평년결실수 있고, 요거는 주당 길이당 평년결실수의 주당 길이당. 그 다음에 조사대상 주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과도 고사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빼고 조사대상 주수를 구하고, 조사결실수 합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조사결실수 선출하는데, 조사결실수 합계는 조사대상 주수에다가 환상결실수 있잖아요. 여기하고 미보상 주수다 주당 평년결실수 있잖아요. 요거 넣어가지고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결실수, 이제 조사 결실수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이게 주당 길이당 조사 결실수거든요. 그러면 조사 결실수 합계를 또 실제 결과 조수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요런 것도 조심하세요. 다 주당 길이당으로, OD는 주당 길이당 뭐 100개면 100개, 요러고, 주당 길이당 평년 결실수가 150개인데, 주당 길이당 조사 결실수 있잖아요. 주당 길이당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OD는 이 조사 결실수 할 때 다 품종별로 들어가요. 품종별로. PL은 미부상 결실수, 이제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 빼고 미부상 비율 곱하면 되고, PL은 요거 이제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 미부상 평년 결실수 이렇게 빼면 돼요. 보험금은 똑같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OD 이제 구할 때게 미부상 주수가 있을 때 OD 품종별 평년 결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품종별 평년 결실수가 들어가는데, 요때 품종별 평년 결실수 산출할 때에는 환산해갖고 또 이게 산출해야 하거든요. 실제 결과수 500주고 평년 결실수, 이건 주당 길이당 평년 결실수예요. 이게 150개고 표준 결실수 주당 길이당 표준 결실수거든요. A 품종 300주 130개, B 품종 200주에 140개다. 요럴 때 품종별 평년 결실수 찾는 거 있잖아요. 품종별 평년 결실수. 품종별 평년 결실수 찾는 거,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다 품종별로 산출해야 되니까, 오지는. 자, 평년결실수를 환산을 해야 돼요. 전체 평년결실수 합계. 그러면 500 곱하기 150은 75,000개죠. 표준결실수도 전체 합계, 품종별로 전체 합계를 구해야 돼요. A 품종, B 품종 합계 구하고 이렇게 39,000개, 28,000개. 그러면 표준결실수 합계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품종별 평년결실수는 이 합계 표준결실수 비례로 평년결실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A 품종 실제 결과수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A 품종은 이렇게 평년결실수 75,000개잖아요. 그러나 A 품종 표준결실수 합계를 표준결실수 전체 합계로 나눠준 다음에 A 품종 실제 결과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145.5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품종별 평년결실수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B 품종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B 품종 품종분 평년결실수 산출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미보상 그 주스 품종별 평년결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산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여러분들이 교재로는 244페이지 보시면 돼요. 무화과 종합위험이가 이것도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이고 수학 개시용은 특정위험으로 보상하니까 요거는 수학전에 이제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있잖아요. 요거 할 때는 종합위험 일반 과수와 동일하게 피해를 산출하면 돼요. 종합위험 과수의 평수비평으로 수학량 산출해갖고 피해를 산출하면 되거든요. 무화과는. 그 다음에 특정위험 과실손해 있자 조사를 할 때는 요거는 요렇게 무화과가 있으면은 뭐다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교사 결과지수하고 미고사 결과지수하고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조사를 해야 돼요. 요렇게 이제 최소 표본주수는 3주에 3주. 요렇게 특정위원회 무화과가 있으면은 이 결과지수로 하거든요. 이게 결과지수거든요. 이 과일이 열리는 가지 결과지수. 이 결과지수도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사한 결과지수, 미고사한 결과지수 찾아내고, 여기서도 이제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지 피해율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위험 기간의 과실손해 피해율은 1-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있잖아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다가 기준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 이거는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되고요. 산실에서 산출하면 되고, 결과지 피해율에다가 맥스에 하면 되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그래서 무화과는 이게 수학 전은 피해율 한번 산출하고 특정위험 기간에 이렇게 사고 나잖아요. 사고 발생하면은 이 사고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위험 여러 번 사고 발생하잖아요. 발생했을 때마다 피해율을 산출해야 돼요. 발생할 때마다 피해율을 산출해가지고 이 수학전 피해율하고 이때 그 특정위험 기간에 사고 났을 때 피해율 산출한 거 있잖아요. 요거 다 더해가지고 총 피해율을 해서 자기 부담금 빼갖고 보험가입금 곱해서 보험금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과실손해 결과지
PA율은 고사 결과지수,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빼고, 요거는 미고사 결과지수요. 고사 안 한 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거. 정상 결과지수가 착화 PA율 곱하고 기준 결과지수 있잖아요. 이때 총 결과지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 고사 결과지수, 미보상 결과지수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고사 결과지수, 결국에는 요거 이렇게 식을 여기다 고사 결과지수에 보상 고사, 미보상 고사 넣잖아요. 그러면은 보상 고사 결과지수에다가 미고사 결과지수, 착화 피해를다 기준 결과지수 나눠주면 이게 결과주 피해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났을 때는 이전 사고 피해율이 있잖아요. 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그대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다니고, 이 수학 개시 후에 한 번 사고 났을 때는 이제 맥세이가 없겠죠. 두 번 사고 났을 때도 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똑같고, 그 시점에도 기준자 자녀 수학량을 산출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났을 때 결과지 피해율 이렇게 해서 이 식에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전 사고 결과지 피해율 있잖아요. 이렇게 빼가지고 두 번째 사고 났을 때에 그 특정위험 기간의 피해율을 또 산출해야 돼요. 그리고 싹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보험금 지급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결과지 피해율 산출할 때는 미보상 비율이 안 들어가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미보상 고사 결과지도 빼줘버렸으니까 미보상 비율이 별도 필요 없으니까 수학 개시에는 무화과에서는 저기 필요 없다. 미보상 비율 적용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화과 뭐 계산 프로그램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여기 착과량 주당 착과는 표본주 착과에서 표본주에다 표본 과중 쓰면 되죠. 요거 무화과는 과중조사 안 해요. 과중조사 안 하거든요. 요렇게 주당 착과량의 수확량은 조사대다 주당 착과량에다 착과편에다 미보상조사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면 되죠. 요거 이제 무화과 이렇게 구하면 되고, 피해율은 이제 평년 수확량 수확량에다 미보상 비율과 이제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화과도 이제 품종별로예요. 품종 수령별로 요렇게 해서 이게 수확량 다 산출한다는 거, 품종별로. 그리고 이제 특정위험 기간은 특정위험 과실문화 피해는 요거는 굳이 뭐 품종별로 표본주 3주 이상면에서 하라고 그랬지 품종별로 하라는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종별로는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녀 수확량 비율은 이게 계산 공식에 산출하면 돼요. 결과지 피해율은 전에 해드렸는데 고사 결과지수, 미보상 결과지수, 미고사 결과지수, 착화 피해율, 기준 결과지수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하면은 여기는 보상고사 있잖아요. 보상고사에서 미고사 여기 정상 결과지수에다 착화 피해를 곱하고 기준 결과지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수학개시 이제 피해율 산출할 때 수학개시 1차 사고 피해율은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서 기준자 자녀 수확량 비례해서 결과지 피해율 있잖아요. 1차 사고 결과지 피해율 이렇게 산출하면 되고, 요거는 동일하게 들어가요. 2차 사고 때도 피해율,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그래서 동일하게 들어가고, 여기 기준 일자면 자녀 수확량비는 이건 사고 일자 있잖아요.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근데 사고 일자를 조사자가 변경했으면 이거 변경된 사고 일자를 쓰는 거예요. 조사자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사고 일자는 조사자가 사고 일자를 변경했으면 변경된 거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고 나왔다는 결과지 피해율 있잖아요. 2차 사고 결과지 피해율에서 1차 사고 결과지 피해율 있잖아요. 요렇게 피해율 빼가지고 산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은 이제 수학전 사고 피해라고 수학개시 후 사고 피해율들 있잖아요. 전부 다 합치면 돼요. 수학개시 전 사고 피해라고 수학개시 후 1차 사고, 2차 사고 피해율 건수는 거 싹 해서 피해율 합계 구한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 합계해서 자기부담금 빼가지고 요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무화과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뭐 저기 수학개시 후 있잖아요. 결과지 피해율 산출하고, 그 다음에 수학개시 후 피해율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1차 사고, 2차 사고 났을 때 피해율 산출하고, 두 번 사고 날 때는 그 피해율 산출할 때 있잖아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동일하게 들어가고, 2차 사고 결과지 피해율에서 1차 사고 결과지를 빼가지고 나중에 피해율 산출한다는 거, 그런 것 정도만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화과도 예전에 시험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8회 가 한번 나왔는데 길게 나와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복분자하고 오디하고 무화과 알아봤어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블루베리하고 두릅 있잖아요.
이거 조사 방법 할 때에 표본주 선정을 해서 이 표본가지 과실수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두릅을 갖다가 표본주를 그 바탕으로 해서 1제곱미터 있잖아요. 가로 세로 1m씩 선정한다는 거. 두릅은 표본주에서 가장 긴 한 개 결과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꽃눈이나 꽃 피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조사해서 피해 조사한다는 거. 자,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